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용접 및 기타 용접 8번째 시간으로 점용접 및 심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점용접입니다. 자, 스팟 용접이라고도 하는 스팟 웰딩이라고도 하죠. 스팟 용접. 자, 요 점용접이고요. 점용접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 두 개의 금속면을 맞대어 놓고 금속면을 맞대어 놓고 적절한 기계적 압력을 주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접촉면에 존재하는 접촉 저항 및 금속 저항으로 그 부분의 온도가 오르게 되고 이때 전류를 끊게 되면서 용접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말로써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긴데요. 자, 좀 적절하게 이제 좀 줄인다면 뭐냐면 자, 철판과 철판을 자, 맞대어 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겹쳐 놓는 것입니다. 겹쳐 놓고 여기에 이렇게 점용접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누른다는 거죠. 눌러가지고 여기에 저항열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저항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나 뭐 전기장판 이런 것들 다 저항열로 작동을 하는 장치들입니다. 이것을 용접에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용접기예요. 용접기 장치 내부. 자, 내부에 있고 용접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팔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또 팔이 하나 나오고요. 팔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 두 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통전이 되고 자, 저항열이 발생하면서 점용접이 되는 것이 바로 점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스팟 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너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 너깃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점용접을 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원 형태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너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합부에 생기는 용융 응고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접합면을 중심으로 하여 바둑돌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는 대부분 다 이 스팟 용접으로 만듭니다. 자동차도 하나의 큰 철판이잖아요. 큰 철판인데 이 철판들이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이제 A필러라고 하는 이 자동차 운전석 창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운전석에 그 고무 몰딩을 이렇게 벗겨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너깃입니다. 점용접이 된 부분이에요. 보통은 이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즉 이제 사람은 거의 조립을 하고 이 자동차 용접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로봇가 용접을 합니다. 요즘에는 산업용 로봇이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 바로 아까 이 기구를 로봇 팔에다가 다는 거예요. 로봇 팔에 달아서 이 철판을 용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용접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팟 용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깃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용접이 된 그 부분, 그것이 이제 스팟 용접 같은 경우에 약간 원형으로 이렇게 생겨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깃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점용접은 그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작업자의 숙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피보가크 용접이나 우리 티그 용접이나 CO2 용접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점용접은 작업자의 숙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이제 밑에 협력업체 쪽으로 가게 되면 외국 분들이나 또는 이제 동네 이제 에서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좀 이제 자녀분들 다 키우시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저희 이제 부모님도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하여간 이렇게 숙련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치만 해놓고 이런 공작물에 설치해놓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눌려지면서 이 위아래로 눌려지면서 용접이 되기 때문에 진짜 숙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배우기도 쉽고 그것이 바로 점용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대부분의 부분들은 특히 프레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로봇가 용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점용접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는 이렇게 뭐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이라고 봅시다. 이거를 운전석 창문이 있다면 이걸 점용접 하는데 생각보다 이 점용접이 엄청 이렇게 듬성듬성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이제 스포츠카나 이런 거는 되게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강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 강도가 상당히 커요. 스팟의 강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스파츠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팟 포인트를 더 늘려서 강성을 더 키우는 그런 용접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스팟의 강도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가압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용접봉이나 용제 등이 필요하지 않다. 즉 이 부분을 용접을 할 때 압력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상당히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바로 제살 용접이라고 하는데 자기 살로 용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제, 플럭스 같은 것도 필요가 없고요. 자, 4번입니다. 열 손실이 적어서 잔류 응력이나 변형이 좀 작습니다. 자, 연손실, 즉 이제 우리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 모재를 이렇게 있으면 모재를 이렇게 넓은 범위로 이렇게 달구잖아요. 불꽃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용접이 되기 때문에 잔류 응력이나 변형 같은 것도 굉장히 적은 용접이 바로 스판 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스판 용접도 좀 단점이 조금 있는데 어떤 단점이냐면 자, 첫 번째 이종 금속의 접합이 곤란합니다. 이종 금속이라는 게 뭐냐면 자, 서로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서로 다른 금속을 이종 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 서로 다른 금속이니까 이종 금속이 되는 거고 자 A라는 금속과 A라는 금속을 용접을 한다면 이것은 서로 같은 거다 보니까 동종 금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 금속은 좀 스판 용접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용융점이 다른 금속은 접합이 어렵다. 뭐 1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용융점이 다른 금속이 바로 이종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3번 대전류가 필요하다. 좀 전류를 좀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전류가 작동을 하긴 하지만 좀 큰 전류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설비가 조금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뭐 포터블 타입도 나오기 때문에 이 3번 같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로봇팔이나 이런 자동차 공장에 사용하는 로봇팔에 사용하는 용접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비용이 들겠죠. 자, 이 점용접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또 필요한데 뭐냐면 용접 전류, 가압력, 통전 시간 이 세 가지를 조절해서 점용접의 품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류를 세게 해주면 당연히 녹는 양은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변형이나 이런 거는 좀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가압력이라는 건 누르는 힘이죠. 누르는 힘이 또 너무 세도 안 될 거예요. 적당한 힘으로 눌러야 될 거고요. 그리고 통전 시간은 얼마만큼 시간으로 점용접을 할 것이냐. 뭐 1초 동안 점용접을 할 것이냐, 뭐 2초 동안 점용접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점용접의 3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용접은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는데 자, 살펴보겠습니다. 단극식 점용접이 있어요. 단극식.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 곳만 이렇게 점용접을 했을 때 한 곳만 이렇게 점용접을 하는 걸 단극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쌍의 전극으로 한 개의 점용접부를 만드는 용접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전극은 뭘까요? 다전극. 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자, 2개 이상의 전극으로 2개 이상의 점용접부를 만들어서 자, 한 번에 용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전극 점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렬 점용접. 자, 직렬 점용접은 한 개의 전류의 회로에 2개의 용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손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단점이 있지만 뭐 다전극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전극은 뭐 각각의 전극을 쓴다면 얘는 한 개의 전기로 2개로 이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2개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직렬형 점용접이요. 자, 그 다음에 인터렉 점용접이 있습니다. 인터렉이라는 거는 뭐냐면 용접 전류가 피용접물의 일부를 통해서 다른 곳에 전달되는 거예요. 즉, 자,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 점용접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포크 같이 이렇게 된 부분으로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자, 보통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 사이에 어떤 자, 다른 피용접물이 끼고 그래서 이 피용접물로 통해서 전류가 전달되는 이 방법이 인터렉 점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가 먼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내가 한 곳을 용접하는데 다른 곳도 자동적으로 또 용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맥동 점용접입니다. 자, 맥동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쭉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맥동이라고 하는 게 흘렀다 말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맥동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한꺼번에 쭉 주는 게 아니라 자, 한꺼번에 전류를 조금 이만큼만 줬다면 다음번에 좀 더 이만큼 주는 한꺼번에 이만큼 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나눠서 전류를 주는 게 맥동 점용접이 됩니다. 왜 이런 거를 써주냐면 한 번에 확 주게 되면 뭐 재료가 변형이 된다든지 너무 과열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끊었다가 자동적으로 끊었다가 단속했다가 이걸 단속이라고 하는데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속. 한 번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 이것을 단속 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맥동 점용접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살짝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쉬는 시간이라는 게 뭐 10분, 20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몇 초 정도 쉬는 시간 줬다가 다시 용접이 되는 이게 바로 맥동 점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심용접입니다. 자, 점용접과 이 심용접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점용접이 연속되어서 사용이 되면 심용접이 됩니다. 즉,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된 점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심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용접은 어떻게 하냐면 원판 롤러 사이에 2장의 재료를 두고 전기와 압력을 가해서 연속적으로 용접하는 방법이 심용접입니다. 그래서 너깃이 이것도 생기는데 이 롤러와 롤러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용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용접하고 조금은 목적이 좀 다르겠죠. 심용접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수밀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물이 이제 안 통한다, 물이 막힌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이 이제 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새지 않는 것이 기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탱크나 배관용 탄소 강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경우에 심용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얇은 판을 가진 용기를 제작하는데 또 심용접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심용접은 어떤 전기를 통전하는 방법이 있냐면 단속 통접법하고 이제 맥동 통접법하고 좀 비슷한데, 자, 이렇게 전기를 주지 않았다가 전기를 주지 않았다가 전기를 줬다가 하는 방법이 단속, 맥동
통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속 통전법은 연속으로 통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연속으로 통전하는 게 바로 연속 통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용접을 할 때 이런 단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냐면 내가 용접을 쭉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잠깐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류를 확 올렸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자, 전류를 또 확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속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용접하는 게 연속이 되겠죠. 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모재에 작용하는 열은 상대적으로 이 위쪽이 조금 더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크치가 이제 모재에 작용하는 열의 피크치가 좀 더 작기 때문에 모재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단속 용접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스킬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좋은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심용접의 종류입니다. 자, 심용접은 일반적으로 겹치기 용접의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심용접 중에서도 이렇게 맞대기 심용접이나 이런 것들은 맞대기 용접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용접이라고 해서 무조건 겹치기 용접에만 이용이 되는 건 아니고 심용접은 또 맞대기 용접에도 응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머시 심용접은 뭐냐면 머시 심용접은 아주 철판과 철판을 1mm에서 2mm 정도 겹쳐 놓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가압을 한대요. 이렇게 굉장히 가압을 강하게 해서 마치 맞대기처럼 만들어주는 용접이 바로 머시심 용접입니다. 자, 그렇고요. 머시심 용접은 다른 말로 메시심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일심 용접이 있는데 포일심 용접은 자, 철판과 철판과 사이에 롤러가 들어가는데 이제 포일이라는 걸 여기다가 설치를 한대요. 이렇게 포일이라는 설치하고 롤러를 이렇게 가압을 해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에 포일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서 이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포일심 용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심용접의 종류 이 세 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심용접에서는 주로 바로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심용접에서는 수밀 기밀 탱크, 수밀 기밀을 필요로 한 탱크나 배관용 탄소 강관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게 뭐냐? 심용접 집으시면 되겠죠. 이걸로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그리고 얘는 주로 겹치기 용접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맞대기도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용접에서는 주로 이 점용접의 3대 요소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장점과 단점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너깃이라는 거, 요 너깃. 용접을 할 때 너깃이라는 게 생성이 된다라는 용접이 뭐냐? 그랬을 때 점용접을 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너깃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특수용접 및 기타 용접 8번째 시간으로 점용접 및 심용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